터세. 여러분은 터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 직접 터세를 겪어보셨나요? 어떤 터세였고 어느 정도 강한 터세였나요? 어떤 사람은 터세가 국세나 지방세보다 위에 있다고, 그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던데요. 텃세를 느끼는 대표적인 경우에는 직장을 옮길 때와 집을 이사할 때가 있다고 하지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직, 즉 회사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 65% 정도가 텃세를 느꼈다고 하고, 귀농 귀촌을 하는 경우는 45% 정도가 텃세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하물며 같은 직장 내에서 부서를 옮기고 같은 지역 내에서 마을만 옮겨도 텃세를 느낀다지요. 군대에서는 신고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서먹서먹하다, 얼떨떨하다, 어설프다는 표현이 이때 쓰는 말이 아닐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텃세를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세력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풀이하는데, 이때 세에 해당하는 한자는 세금의 세가 아닌 세력의 세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모두, 즉 세력의 세금까지 더해진 텃세라고 하죠. 그 경우 세금의 텃세는 100만 원, 200만 원 그 이상도 된다고 하지요. 리에서 내야 하고 마을에서 내야 하고, 특별한 경우는 마을의 차도로서 내주기 위해 구입한 땅의 일부도 내놓아야 하고 큰 기금도 내야 하고, 큰 공장이나 회사라도 세우려 하면 마을 종중의 땅을 희사하거나 회관이라도 하나 지어 주어야 하고. 마을이나 지역을 위한 발전기금, 분담금, 헌금, 마을회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여러 단체들이 있고, 그들에 가입하려면 회비도 내야 하고, 집들이도 해야 하고, 여러 방법으로 인사치레도 해야 하고, 물론 어느 단체나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시까지 적립되어 있는 공비에 대해 얼마의 분담금은 불가피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목적이나 용도에 합의해준 바가 없고, 이사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큰돈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정착에 바쁘고 돈도 많이 드는데, 더욱이 돈을 벌거나 연금을 받으며 풍족한 노후를 보내려 이주한 경우가 아닌, 즉 공공의 일이나 자선사업을 하려 들어온 경우라면 기금이나 헌금을 내는 것은 어렵고 도리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텃세는 기본적으로 생명이 살아가는데 생존과 관련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존심, 존재감. 살려면 땅과 공간을 차지해야 하고,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 이러한 삶의 환경이 살아가려는 생명에 부과하는 대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위적인 사회에서는 나 여기 있으니 나를 무시하지 마. 나를 깔아뭉개지 마. 나의 생활을 방해하지 마. 나의 삶에 해를 끼치지 마. 나의 습관과 전통, 내가 살아온 터전과 방식을 방해하지 마라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뚝을 받고 철조망을 치고 소유권을 등록해 놓고. 인위적인 사회에서 세금은 태어나면 그리고 숨쉬고 먹고 자고 행동하면 무조건 따라다니는 것이 되고 있지요. 공동생활을 위해 필히 거두어야 한다는 것. 좀 더 인간적으로 공평한 삶을 위해 분배하는 입장에서 거두는 누진세, 많이 소모하는 사람이 더 내야 하는 부가세, 사람의 머리에 따라 무조건 내게 하는 인두세라는 것도 있었죠? 국가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세율을 정하고 탈세를 막고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되었죠. 어느 돈 많이 버는 사업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기 위해 소위 돈 세탁을 하고 국제조세 피난처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하지요. 세금에 대해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귀농 귀촌에 따른 텃세, 택지를 위해 땅을 구입하거나 집을 지어야 할 때 꼭 현지인을 끼워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왔다고 하면 무척 비싸게 땅값을 부르고 집 짓는데 알게 모르게 트집을 잡고, 지방자치제가 되고 시골로 갈수록 주민 의견을 행정에 많이 반영한다고 해서 리장 반장이나 개발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의 권세가 커지고 연장자나 토박이들이 꼬장을 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인구 분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귀농과 귀촌을 권장합니다. 얼마의 장려금이나 정착금이나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국자들은 당사자들이 겪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요? 단지 형식적인 지역 선전이나 정착금 보조나 행정적 지원 외에 민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주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눈에 띄지 않는 텃세가 아닐까요?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계속해가기를 바라는 바가 있겠지요. 이에 반해 새로이 이사 온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온 흔적이 훼손당하고 기존의 질서와 전통이 흔들리며 환경이 변한다고 느낄 수도 있겠고요. 크게는 자기들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무언가 빼앗아 간다고 삶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고, 큰 해와 손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요.
옮겨온 사람에게는 기존의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만으로도 버티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자기들끼리만 통하고 서로 뭉치는 것으로 자기만이 무시되거나 따돌림 당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이것들이 텃세로 여겨지게 되겠지요.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의 삶에 능숙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말도 잘 통하며 친목을 맺어오고 있고 새로이 이사 오면 모든 것이 생소하고 새롭고 물어서 알아야 할 것이 많고 생활에 어색함이 많겠지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고, 알박기라는 말도 있고, 선점하기, 버티기? 이런 말들이 모두 일종의 텃세와 관련된 말들이 아닌가 합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오면 도시 사람이 시골에 비해 더 잘 산다고, 호화롭게 살아왔다고, 농촌이나 어촌이 도시 사람들을 위해 크게 희생을 겪어왔다고, 농촌에서 삶의 기본이 되는 식량이나 먹을거리를 농사짓느라 무척 고생이 많다고, 도시 사람들은 깨끗하고 편리한 아파트에서 큰 차를 타며 호화롭게 지낸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이 고향이고 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적다고, 학식이 높거나 낮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거나 낮았다고, 어느 지역에서 왔다고 구별 차별하면서 색 안경을 쓰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의 질투, 질시, 경쟁심, 거부감, 배타감까지 갖고 있지요. 텃세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가장 극심한 경우는 뻐꾸기처럼 남의 집에 알라키 또는 어느 벌레들처럼 남의 몸을 숙주 삼아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에 있어서는 남의 땅을 사실상 지배하며 식민 통치를 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사업이나 공무를 위해 타국의 마을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경우에는 심한 이질감과 배타감까지 느끼면서 무척 큰 텃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인종차별, 지역차별이 심한 지역이라면 심한 고통까지 느낄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라고. 이곳 실정을 전혀 모르고 깝죽거린다고, 건방지다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곳 질서와 전통 풍습에 따르지 않는다고 쑥덕거리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겠지요. 크게 다르다고 따돌림하거나 독불장군이라고 미운 오리새끼처럼 외톨이로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크게 보면 인간은 지구의 어디에서나 살 천부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요. 땅의 소유권이 주어지고 국가나 개인 땅으로 경계가 주어지며 통제되는 것은 잘못되어진 인위적 제도이고 국가주의를 내세워 이민을 막는 것은 천부적 권리에 어긋나는 것이겠지요. 물론 기존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전통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에 인간의 천부적 권리들에 큰 제약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천부적 인권이 먼저이고 인간이 만든 제도나 규약은 2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조화되고 동화되어 살기 위해 먼저 기존의 사람들이 환영하고 정착에 필요한 도움을 주려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주한 사람은 기존 질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물어보고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분위기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서로를 존중하며 인지상정 상부상조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겠지요. 상대방의 애로를 먼저 알려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 베풀고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먼저 양보하고 같이 좋은 마을과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동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되겠지요.